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작합니다. 제가 뭐 1년 반,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리플 XRP 갖다 써.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디지털 안에서 결제되는 모든 에스크로에 XRP, 리플이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말은 CBDC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한 거죠. 리플 XRP가 이제 진짜 미래의 화폐,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겠죠. 미국의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어쨌든 제가 그냥 뱉었던 말들은 아니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동네 어기 커피 자판기 그리고 시청 구내 식당까지도 디지털로 결제가 된다면 그 모든 결제의 기준이 되는 프로토콜, 화폐, 코인, 결국 리플 XRP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스타트가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도 우리나라 CBDC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 또한 2018년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었었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죠. 우리나라를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CBDC를 개발하겠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 뒤에는 3년 전, 5년 전, 7년 전 항상 리플 XRP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XRP 리플은 협력 관계를 맺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나 4년이 지나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누가 말 걸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CBDC를 개발하고 있다, 상용화 시킬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들, 이런 히스토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비트TV가 쫙 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죠. 도망갈 수 없죠. 하지만 항상 이야기 드렸죠. 그들은 이미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호재다,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요 기사 보이시죠? 파일코인 SEC에 의해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꽤 시총이 있는 코인이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파일코인을 SEC에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건 파일코인보다 더 못한 코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잠코인, 똥코인들 너무 많은데 파일코인을 또 건드리겠다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결국 파일코인 이하 잡코인들, 똥코인들 거의 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SEC와 리플과의 소송, 리플 충분히 미국이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면 리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그거를 바라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미 정부 산하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회사를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켰을까요? 그것도 메인 패널로 참석을 시켰을까요? 어쨌든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들으시겠지만 저같이 이런 데이터들을 브로드캐스팅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취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퍼드 뉴스 걸러내고 그지같은 데이터 필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진짜 같다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들께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진짜 XRP 리플이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이런 발표는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는 CBDC 할 거다 대놓고 리플 사이트의 첫 배경 화면을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기관이 자체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CBDC 플랫폼을 시작했다. CBDC와 관련해서 리플은
다른 모든 회사보다 훨씬 앞섰고 다른 암호화폐 회사는 이 어려운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뒤처질 것 같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 미국이 자체 개발을 할까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시험 테스트를 끝낸 민간 기업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까요? 중국 또한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고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더블 스pen딩, 이중 지불,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정도는 이중 지불이 돼도 별 상관은 없지만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미국의 달러가 이중 지불, 더블 스pen딩이 된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CBDC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짜 두려운 건 이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제가 살짝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노트북 5대 정도를 그대로 펼쳐놓고 그 상품권 코드를 가지고 5군데에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엔터를 누릅니다. 그 상품권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내가 직접 거래를 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거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나한테 없어지죠. 없는 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좋은 사진, 좋은 영상, 좋은 글귀 캡처를 하죠. 다운로드를 하죠. 앨범에 넣죠. 그렇다면 그 원본은 과연 누구 거인가? 그 원본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 사진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분명히 실제로 사진을 건네받았거나 물건을 건네받았거나 돈을 건네받았을 때는 나한테 없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소유권이 누군지, 출처가 누군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앨범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돈이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고 그래서 복잡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걸 아무나 만든다고요? 수조 원, 수천억을 들여서 이 프로토콜을 만든다 그래도 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단 한 번의 이중 지불이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와 누가 무역을 하려고 할까요?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모르는데 어쩌면 그 국가, 특정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DC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버넌스란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죠. 인류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프로토콜, 사용해야 될 시스템은 그래서 국가에서 만드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서 만든다.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세계기축통화, 세계준비통화, 미국, 그리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XRP 리플과 같은 민간 기업이 합자를 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했고 경제는 하락을 했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코비드 19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 어떤 정책 결정도 특정 국가에서 했을 때 전 세계가 모두 폐쇄가 됐습니까? 한 국가가 폐쇄하고 막는다 그래서 코비드 19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겪게 될 문제, 인류 전체가 하나의 서클 안에서,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사용해야 될 화폐는 특정 국가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면서 조만장자 이야기도 했어요.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3가지: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요. 어쨌든 CBDC는 미래의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접했어요. 종이 화폐의 단점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종이 화폐를 찍어내는 비용, 그리고 사라지는 나무들, 환경위기, 그리고 종이 화폐를 지키는 비용, 유통시키는 비용, 없애는 비용,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보거스머니, 위조지폐까지. 디지털 안에서의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점은 결국
명목 화폐, 총위 화폐로 봤을 때는 보거스 머니와 같다는 거죠. 위조 지폐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우리나라 CBDC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삼성은 이미 2018년 5년 전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었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발표하는 모든 국가가 결국 3년 전, 5년 전에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었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게임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뭔가 이벤트를 가지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분출시키려고 하고 있다. 항상 미국이 그래왔듯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려는 것을 해왔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대두되고 있는 전쟁, 그리고 CBDC로의 전환, 디지털 화폐. 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는 결국 XRP 리플은 세계준비 통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6월이 될지 5년 뒤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 충분히 그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타당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든 리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고 또 저희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피력, 힌트 제공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데이빗 슈얼츠 리플의 기술 총괄, 또라이같이 생긴 헤어스타일이 독특한 인양반이 CBDC 플랫폼 열렸다. 그리고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그거 같아요. 배짱 그리고 자신감 그런 거겠죠. 어쨌든 키는 CBDC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리플이 갖고 있죠. 그런데 니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다른 국가와 수합되는 연동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거는 니들이 고민을 하고 니들이 걱정을 해라. 그 대신 XRP를 그 에스크로 안에 넣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은 아예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 같아요. 다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액정이 깨져버렸는데 아이폰 액정을 붙여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겠죠. 붙일 수는 있지만 사용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XRP 레저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결국 XRP를 사용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똑똑한 결정이란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술력이 가장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 금과 같은 상징성을 홀드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높게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보안과 실용성이거든요. 암호화폐를 2개를 두고 비트코인 XRP를 2개를 두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용성,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토큰 요거를 결정할 건지, 결국 암호화폐의 가장 큰 성장은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2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해왔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은 충분히 인정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분들조차도 제 생각에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딨어? 미쳤어? 하시면서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추측했었던, 예측했었던 모든 일들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리플 갖다 쓰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CBDC 개발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 필요도 없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다른 국가와 호환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낭패겠죠. 리플이 갖고 있는 금융, 은행 파트너십, 그리고 지금 전세계 중앙정부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리플의 XRP 레저 프로토콜 CBDC, 이쯤 들으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리플, 미국, CBDC 이런 거 관련해서
뱉어버린 말들이 많아서, 그것도 오래전에 뱉어버린 말이 많아서 미국이 지금 빨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달인가 살짝 읽었던 기사 중에 우리나라의 리플 홀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요새는 저 때문인가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비슷한 데이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리플 CTO 데이빗 슈얼츠 CBDC 플랫폼의 XRP 토큰 사용 능력 확인. 데이빗 슈얼츠는 대놓고 CBDC 플랫폼이 XRP와 호환된다, XRP를 사용해라 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5월 18일 어버이날 이 업데이트를 CBDC 플랫폼에 발표를 했다. XRP 레저와 상호작용하고 XRP를 통화 및 국경 간 지불을 위한 브릿지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XRP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주위에 10분이 다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돈이란 게 카톡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XRP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무슨 똥배짱도 아니고 특정 국가 한 곳에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면, 그것도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그 국가와 누가 무역, 경제를 논하겠습니까? 지금같이 전 세계가 디지털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XRP 레저를, 리플을 SEC 소송에 묶어놓고 가격을 잠금장치 해놓고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XRP 리플의 활약상, 기술력, 모든 걸 검토했겠죠.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거는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리플 이사회에 있던 사람들을 오바마, 바이든 금융정책 관리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 있는 재무부 그리고 금융 관련 인사들을 리플 이사회로 이동을 시키고, 뻔하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눈치채실 수 있는 그들의 음모론이죠. 대중들의 눈을 속여서 대중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그들은 항상 조용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 가격은 얼마 전 소송 이슈 이외에는 전혀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 앞자리 5자와 6자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리플 사지 마세요. XRP 사지 마세요. 괜히 제 영상 들으시고 클릭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 달 전 정도의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2013년, 2015년 계속해서 미국은 리플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더 나은 결제 수단을 이미 10년 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어쨌든 제 영상과 시작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멤버십 참여 인원이 되게 저조합니다. 공간이 아주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멤버십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참여 링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감기가 살짝 와서 목이 안 나와서 영상을 못했고요. 웬만하면 제가 주일에는 이제 조금 하루 정도는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더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일요일엔 오뚜기 카리처럼 영상을 하겠지만,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다면 일요일에는 그냥 저도 조금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리플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작합니다. 제가 뭐 1년 반,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리플 XRP 갖다 써.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디지털 안에서 결제되는 모든 에스크로에 XRP, 리플이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말은 CBDC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한 거죠. 리플 XRP가 이제 진짜 미래의 화폐,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겠죠. 미국의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어쨌든 제가 그냥 뱉었던 말들은 아니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동네 어기 커피 자판기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까지도 디지털로 결제가 된다면 그 모든 결제의 기준이 되는 프로토콜, 화폐, 코인, 결국 리플 XRP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스타트가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삼성도 우리나라 CBDC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 또한 2018년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었었죠.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오래 봐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죠. 우리나라를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CBDC를 개발하겠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 뒤에는 3년 전, 5년 전, 7년 전 항상 리플 XRP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XRP 리플은 협력 관계를 맺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나 4년이 지나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누가 말 걸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CBDC를 개발하고 있다, 상용화 시킬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들, 이런 히스토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비트TV가 쫙 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죠. 도망갈 수 없죠. 하지만 항상 이야기 드렸죠. 그들은 이미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호재다,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제가 요 기사 보이시죠? 파일코인 SEC에 의해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꽤 시총이 있는 코인이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파일코인을 SEC에서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건 파일코인보다 더 못한 코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장코인, 똥코인들 너무 많은데 파일코인을 또 건드리겠다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결국 파일코인 이하 잡코인들, 똥코인들 거의 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SEC와 리플과의 소송, 리플 충분히 미국이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면 리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그거를 바라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미 정부 산하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회사를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시켰을까요? 그것도 메인 패널로 참석을 시켰을까요? 어쨌든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들으시겠지만 저같이 이런 데이터들을 브로드캐스팅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데이터들을 잘 취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퍼드 뉴스 걸러내고 그지같은 데이터 필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진짜 같다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들께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진짜 XRP 리플이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이런 발표는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는 CBDC 할 거다 대놓고 리플 사이트의 첫 배경 화면을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기관이 자체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CBDC 플랫폼을 시작했다. CBDC와 관련해서 리플은 다른 모든 회사보다 훨씬 앞섰고 다른 암호화폐 회사는 이 어려운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뒤처질 것 같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 미국이 자체 개발을 할까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시험 테스트를 끝낸 민간 기업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까요?
중국 또한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고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정도는 이중 지불이 돼도 별 상관은 없지만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미국의 달러가 이중 지불, 더블 스펜딩이 된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CBDC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짜 두려운 건 이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제가 살짝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노트북 5대 정도를 그대로 펼쳐놓고 그 상품권 코드를 가지고 5군데에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엔터를 누릅니다. 그 상품권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내가 직접 거래를 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거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나한테 없어지죠. 없는 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좋은 사진, 좋은 영상, 좋은 글귀 캡처를 하죠. 다운로드를 하죠. 앨범에 넣죠. 그렇다면 그 원본은 과연 누구 거인가? 그 원본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 사진의 소유권은 누구인가? 분명히 실제로 사진을 건네받았거나 물건을 건네받았거나 돈을 건네받았을 때는 나한테 없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소유권이 누군지, 출처가 누군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앨범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돈이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고 그래서 복잡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걸 아무나 만든다고요? 수조 원, 수천억을 들여서 이 프로토콜을 만든다 그래도 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단 한 번의 이중 지불이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와 누가 무역을 하려고 할까요?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모르는데 어쩌면 그 국가, 특정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BDC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버넌스란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죠. 인류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프로토콜, 사용해야 될 시스템은 그래서 국가에서 만드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서 만든다. 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세계기축통화, 세계준비통화, 미국 그리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XRP 리플과 같은 민간 기업이 합자를 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했고 경제는 하락을 했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코비드 19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 어떤 정책 결정도 특정 국가에서 했을 때 전 세계가 모두 폐쇄가 됐습니까? 한 국가가 폐쇄하고 막는다 그래서 코비드 19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겪게 될 문제, 인류 전체가 하나의 서클 안에서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사용해야 될 화폐는 특정 국가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면서 조만장자 이야기도 했어요.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3가지: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요. 어쨌든 CBDC는 미래의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접했어요. 종이 화폐의 단점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종이 화폐를 찍어내는 비용, 그리고 사라지는 나무들, 환경위기, 그리고 종이 화폐를 지키는 비용, 유통시키는 비용, 없애는 비용,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보거스 머니, 위조 지폐까지. 디지털 안에서의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점은 결국 명목 화폐, 종이 화폐로 봤을 때는 보거스 머니와 같다는 거죠. 위조 지폐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우리나라 CBDC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삼성은 이미 2018년 5년 전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었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발표하는 모든 국가가 결국 3년 전, 5년 전에 리플과 협력 관계를 맺었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게임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뭔가 이벤트를 가지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분출시키려고 하고 있다. 항상 미국이 그래왔듯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려는 것을 해왔었다. 그리고 지금 점점 대두되고 있는 전쟁, 그리고 CBDC로의 전환, 디지털 화폐. 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는 결국 XRP 리플은 세계준비 통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6월이 될지 5년 뒤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 충분히 그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타당성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든 리플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고 또 저희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피력, 힌트 제공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데이빗 슈얼츠 리플의 기술 총괄, 또라이같이 생긴 헤어스타일이 독특한 인양반이 CBDC 플랫폼 열렸다. 그리고 굳이 XRP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그거 같아요. 배짱 그리고 자신감 그런 거겠죠. 어쨌든 키는 CBDC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리플이 갖고 있죠. 그런데 니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다른 국가와 수합되는 연동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거는 니들이 고민을 하고 니들이 걱정을 해라. 그 대신 XRP를 그 에스크로 안에 넣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은 아예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 같아요. 다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액정이 깨져버렸는데 아이폰 액정을 붙여달라고 하는 거와 똑같겠죠. 붙일 수는 있지만 사용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XRP 레저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결국 XRP를 사용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똑똑한 결정이란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술력이 가장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 금과 같은 상징성을 홀드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높게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보안과 실용성이거든요. 암호화폐를 2개를 두고 비트코인 XRP를 2개를 두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용성, 멀티플레이어, 유틸리티 토큰 요거를 결정할 건지 결국 암호화폐의 가장 큰 성장은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2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해왔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들었던 분들은 충분히 인정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분들조차도 제 생각에는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되겠어? 그런 일이 어딨어? 미쳤어? 하시면서도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추측했었던 예측했었던 모든 일들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리플 갖다 쓰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CBDC 개발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 필요도 없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다른 국가와 호환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낭패겠죠. 리플이 갖고 있는 금융, 은행 파트너십 그리고 지금 전세계 중앙정부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리플의 XRP 레저 프로토콜 CBDC 이쯤 들으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리플, 미국, CBDC 이런 거 관련해서 뱉어버린 말들이 많아서 그것도 오래전에 뱉어버린 말이 많아서 미국이 지금 빨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달인가 살짝 읽었던 기사 중에 우리나라의 리플 홀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요새는 저 때문인가 이런 시건방진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비슷한 데이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리플 CTO 데이빗 슈얼츠 CBDC 플랫폼의 XRP 토큰 사용 능력 확인. 데이빗 슈얼츠는 대놓고 CBDC 플랫폼이 XRP와 호환된다, XRP를 사용해라 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세계 준비통화,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5월 18일 어버이날 이 업데이트를 CBDC 플랫폼에 발표를 했다. XRP 레저와 상호작용하고 XRP를 통화 및 국경 간 지불을 위한 브릿지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XRP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제가 카카오톡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주위에 10분이 다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혼자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돈이란 게 카톡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XRP 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무슨 똥배짱도 아니고 특정 국가 한 곳에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면, 그것도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그 국가와 누가 무역, 경제를 논하겠습니까? 지금같이 전 세계가 디지털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XRP 레저를, 리플을 SEC 소송에 묶어놓고 가격을 잠금 장치해놓고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XRP 리플의 활약상, 기술력, 모든 걸 검토했겠죠.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거는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리플 이사회에 있던 사람들을 오바마, 바이든 금융정책관리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 있는 재무부 그리고 금융 관련 인사들을 리플 이사회로 이동을 시키고, 뻔하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눈치채실 수 있는 그들의 음모론이죠. 대중들의 눈을 속여서 대중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그들은 항상 조용히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플 가격은 얼마 전 소송 이슈 이외에는 전혀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 앞자리 5자와 6자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리플 사지 마세요. XRP 사지 마세요. 괜히 제 영상 들으시고 클릭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 달 전 정도의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2013년, 2015년 계속해서 미국은 리플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더 나은 결제 수단을 이미 10년 전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 어쨌든 제 영상과 시작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멤버십 참여 인원이 되게 저조합니다. 공간이 아주 많이 비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멤버십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참여 링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감기가 살짝 와서 목이 안 나와서 영상을 못 했고요. 웬만하면 제가 주일에는 이제 조금 하루 정도는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더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일요일엔 오뚜기 카리처럼 영상을 하겠지만,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다면 일요일에는 그냥 저도 조금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